그 다음에 단위 농협, 축협, 수협 이런 데 가시면 이 저율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적게 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금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거죠. 은행에 가서 1년짜리 적금 주세요. 상호저축은행 가서 6개월짜리 적금 가입할 거예요. 이러신 분들이 단기에 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세금우대라는 건데 이 세금우대는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말에도 나오듯이 저율과세는 제가 1.3%를 뗀다 그랬죠? 세금우대는 9.5%의 세금밖에 떼질 않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경우는 몇 프로 뗀다고 말씀드렸어요? 15.4%를 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덜 떼기 때문에 내가 손에 잡는 실제 이익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저율과세와 세금우대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특징이죠. 1인당 1,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 거고요. 1년 이상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종이가 있으시면은요, 종이에다가 이런 단어를 좀 적으셔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시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금융회사에 가서 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다 설명하자면 저에게 주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마 오늘 해야 될 강의 30분 분량을 충분하게 얘기를 하려면 한 4시간 정도를 얘기해야 될 분량을 제가 줄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단기 하루나 1년 정도 상품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요. 중기는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표에도 나와 있듯이 2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시는 방법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에 있는 상품들을 선택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청약저축청약부금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마련하시려면요, 물론 기존에 누가 살던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미분양 아파트를 그냥 사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아직까지도 청약을 통해서 제가 집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인기 지역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이상을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을 가입하시면 1순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마련할 때 2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물론 청약부금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돈을 꾸준히 불입을 하셔야만 해당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청약제도도 여러분들이 2년에서 5년 동안 일정한 돈을 모으는 돈 모으기의 방법이 되시겠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한 적립펀드입니다. 지금 주식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작년에 하라고 해도 안 하시던 분들이 최근에는 해도 되냐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조금 글쎄요 라고 하는 말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 말은 이미 작년에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한 수익률을 보셨거든요. 지금 20% 수익률을 보신 분들도 있고요. 은행 이자에 2-3배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적립펀드는 시기와 관리를 잘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영원한 명품입니다. 남 따라서 명품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명품을 잘 선택하시면 적립펀드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이죠. 기간은 단기가 아니고 분명히 제가 여기에 중기 2년에서 5년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립펀드에는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하하하,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펀드만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적립펀드에는 채권형과 혼합형, 주식형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국내형과 해외형이 있습니다. 해외 펀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해외 펀드들은
물론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전에 하신 분들은 지금도 원금의 30% 정도로 손해보시면서 헤어나질 못하고 계십니다. 1억을 넣어놨으면은요, 많게 손해를 봤을 때는 7천만 원 손해를 봤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해서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시는 것이 러시아, 무슨 이런 조금 몇몇 특정 국가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해외 펀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펀드 말고 제가 여기 하나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 펀드. 펀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펀드를 다시 한번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하고요. 세제 혜택 펀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 회사채 펀드. 3년 이상을 정하시고 매월 불입을 하시면 이 회사채 펀드에도 세금을 하나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하나도 없이 비과세 상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장기 주식형 펀드입니다. 이것도 3년 이상을 선택하시면 세금이 하나도 없고 불입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일거양득이라는 거죠. 장기 주식형 펀드. 이따가 장기 상품에도 있는데 요거는 3년만 하셔도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추천할 만한 상품입니다. 또 하나가 영내 해외 펀드. 해외 펀드는 해외 펀드인데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해외 펀드. 이걸 영내 해외 펀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올해 연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들은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혜택이 없는 특별 할인 세일 상품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적립식 펀드고요. 이런 상품들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제가 중기 상품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는요. 장기 상품입니다. 장기 상품은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장기주택 마련저축, 장주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7년 이상을 불입을 하셔야 됩니다. 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기 상품의 영역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장기주택 마련저축을 여러분들께서는 은행에 가셔서 저축 상품만 선택하실지 모르지만 보험회사에도 있고요. 증권회사에 가시면 펀드 상품으로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나한테 저축이 맞나 보험이 맞나 펀드 중에서도 채권형이 맞나 주식형이 맞나를 잘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주택 마련저축은 은행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펀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건 10년 이상 불입을 하셔야 되고요. 55세부터 5년 이상의 연금 형태로 받으셔야 되는 상품인데 장기주택 마련저축이 비과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도 혜택되고요. 연금저축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신다면 연봉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 세금에 많은 노출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축, 보험, 펀드. 그 말은 은행, 증권, 보험 세 곳에서 다 취급을 한다는 거죠. 서로 다른 비교할 점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입니다. 위의 것들은 각각 한 달에 100만 원씩 밖에 불입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축성 보험은 한 달에 3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까지도 불입이 가능한 7년 이상만 불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금리에 연동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펀드로 운용하는 투자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아이고 제가 금융상품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지셔가지고 어쩌란 말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메뉴판에 메뉴가 많은 건 좋은 거니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장기적으로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기지론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모기지론을 받으면 이자를 납입하시는데 이 이자도 여러분들의 소득공제에 굉장히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죠. 연간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장기 상품들도 활용을 잘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목적별로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대한민국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두 가지 용도 외에는 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주택 마련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청약제도, 두 번째는 장기주택 마련 저축제도라는 거. 그 다음에 은퇴자금 마련하는 건 연금저축제도라는 것 밖에는 사실 혜택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금융상품은 종잣돈을 만드는 겁니다. 뭐 교육자금, 무슨 레저자금, 무슨 자금 다 종잣돈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 말고 목적으로는 주택과 은퇴자금, 이것은 잘만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의 이점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교육 등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상품 선택하세요. 그렇지만 목적으로 주택이나 은퇴자금은 세제 혜택이나 비과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돈 모으는 방법에 훨씬 빠른 지름길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부자로 가실 수 있는데 멋진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바삐간 느낌은 있지만 돈 모으는 방법, 지금 오늘 것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면서라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서 인터넷 검색을 좀 더 하신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쩍 늘어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엉클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